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 영어 TV. 오늘은 초등생 영어 원서 읽기는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이렇게 동아일보 뉴스고요. 밑에 물론 링크도 달아놓겠습니다. 자, 이 글쓴이는 최병길 확인영어사 콘텐츠연구소 이사. 2009년 7월 6일 바로 제가 쓴 글입니다. 이게 벌써 거의 10년이나 됐네요. 엊그제 같은데 정말 세월 빠릅니다. 예. 여기 뭐 애들이 둘이 이렇게 책을 읽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름방학 조정학생 추천도서. 그 당시 이제 이 7월, 딸이닉 7월 초니까요. 여름방학에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겨냥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대상 학년 3, 4, 뭐 4, 5, 5, 6학년 이렇게 되고요. 그 3, 4학년 경우에는 약 400단어, 어휘 수를 한 400단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4, 5학년은 500단어, 5, 6학년은 1200단어 이렇게. 초등학교 보통 이제 교육부 선정 단어가 한 1000단어, 900단어, 1000단어 이 정도 됩니다. 예, 거의 그 정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 뭐 각종 소설들이 이렇게 뭐 소설이라기보다는 스토리북, 예, 이렇게 재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런 책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중학생 이상 해서 뭐 한 1500단어 정도 이렇게 나오고 뭐 한 중1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들이 여기 더 리틀 프린스도 있네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어린 왕자도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는 사실 어휘수가 비록 작지만은 이게요 상당히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또 뭔가 그 철학적인 게 많기 때문에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 자료는 미국 공교육 교재 출판사 하코트사입니다. 유명한 출판사죠, 미국에서. 굉장한 출판사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뭐 그냥 제가 쓴 글이라서 설명이 특별히 필요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외 어학연수 또는 영어 캠프 경험이 없는데도 영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적지 않다. 이런 도정파 학생 중엔 영어책 다독으로 실력을 쌓은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영어 평가 방식 여러 분야에 걸쳐 쌓은 배경 지식을 묻는 영어 인터뷰, 에세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영어책 읽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영어책은 읽기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말하기, 쓰기에 활용할 좋은 표현까지 익힐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까지 넓혀주기 때문에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논술, 에세이 작성 실력을 키우는 데도 효과적이다. 다가오는 여름방학은 그동안 미뤘던 영어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수준에 맞는 영어 동화책이나 영어 소설을 선택하고 체계적으로 영어 실력을 쌓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 여기에 좀 보시면요. 뭐 어학연수나 영어 캠프 이런 경험 없는데도 영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요새 사실 많습니다. 예, 물론 뭐 이제 그 대학생 정도 되면은 뭐 거의 어학연수는 다 갔다 온다고 하던데 하여튼 뭐 이제 여기서는 아직 이제 뭐 저학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학년 뭐 초중생 이 정도. 자, 이런 토종파 학생 중엔 영어책 다독으로 실력을 쌓은 경우가 많다. 예, 이 영어책 다독이란 것은요, 이건 뭐 엄청난 겁니다. 내공이 정말 엄청난 거죠. 저는 그 영어 실력자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영어책을 많이 읽은 사람, 다독한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물론 저도 다독 안쪽에 속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그 옛날에 이것도 뭐 아주 옛날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그 압구정동 강남 압구정동에서 뭐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 예, 과외죠. 과외를 이렇게 뭐 아직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몇 년간 꾸준하게 한 5년 6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한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 얘가 고1이었습니다. 고1이었는데 얘는 뭐 고1인데 수능 시험을 보면 수능 영어 시험을 이렇게 학교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보여주면은 다 맞거나 아니면 가끔 한 개씩 틀립니다. 엄청난 실력이죠. 제가 걔를 아르바이트를 그 과외를 했는데 걔가 이제 문법이 좀 약하다고 해서 제가 문법을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 종합영어를 강의를 했으니까 뭐 상당히 실력이 좋았던 편이죠. 뭐 독해력이 얘가 뭐 끝내줬습니다. 굉장했죠. 그런 독해력이 있는 사람이야 뭐 문법도 금방 섭렵을 하죠. 근데 걔가 독해력이 그렇게 넣은 이유가요. 초등학교 때가 집에 있는 영어 소설책을 많이 봤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물론 자기 아버지가 그 부친께서 영어 관련 일을 하셨는데 예, 환경이 물론 좋았지만 하여튼 얘가 그 영어 소설책이나 영어 그냥 스토리북이죠. 그런 것을 많이 읽었는데 그게 엄청난 내공이 쌓이게 했고 결국은 뭐 수능 시험 정도는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는데 고1 때 말이에요. 고1 때 물론 걔는 그 당시 현대고등학교, 압구정 현대고등학교에서 전교 한 1, 2등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는 물론 월등히 뛰어났고 수학도 잘했고 뭐 여러 가지 다 잘했습니다만은 특히 걔가 영어를 잘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다독, 결국은 다독이죠. 책을 많이 읽은 게 뭐 그 당시에 뭐 누가 뭐 회화를 하고 회화는요. 그거는 그냥 그 나중 되면 조금만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회화만 강조하는데 이 회화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상적이죠. 입으로만 이렇게 뭐 좀 나쁘게만 하면 입으로만 하는 그런 식이고 이 독서란 것은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실력을 증가시켜주는 엄청난 방법이죠. 이 다독이 기초가 되면은 그 나머지는 그냥 뭐 조금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 독서란 것은 뭐 종합적인 공부입니다. 어휘, 뭐 구문, 그 다음에 뭐 회화까지 이 다독을 하면요. 회화도 나중에 금방 납니다. 자기 작심하고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듣기, 영장문 이런 거 다 이 읽기하고 다 직결이 됩니다. 읽기가 그야말로 수면에 보이지 않는 그 빙산의 밑에 깔린 부분, 최고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된 사람은 뭐 뭘 하더라도 영어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한번 썼고요. 제 경험도 그때 이제 뭐 이 그 학생만 아니고 제가 그 과외한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몇 명 있었습니다. 굉장한 실력자도 있었죠. 예, 그래서 자,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의 상황, 뭐 최근 듣기 평가 방식, 영어 평가 방식 등등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은 또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좀 했고요. 그러니까 이 읽기란 것이 일석삼조의 효과, 뭐 읽기는 모든 영어 분야에 다 해당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뭐랄까 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어책 리딩 무조건 다독? 물론 다독이 좋습니다만은 무조건 다독 이것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문표를 붙였냐 하면은 수준에 딱 맞는 책 골라야 흥미가 오래오래. 그러니까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다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괜히 어려운 책 뭐 이렇게 보다가 그 취미를 잃어버리고 흥미를 잃어버리면 그건 정말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항상 조금 수준이 낮거나 맞는 이런 책을 택하셔야 됩니다. 독해는 너무 어려운 책으로 작은 양을 보기보다는 쉬운 책으로 많은 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의학에서는 뭐 모든 것이 양이 많아야 되지만은 특히 독해는 많은 양을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엔 스토리북, 낯선 단어는 먼저 뜻 유추, 읽은 뒤엔 독후감, 중학생은 영어 백과사전으로 배경 유추도 함께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처음엔 스토리북, 그렇죠. 하여튼 쉬운 책, 재밌는 책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재미가 없으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에게 가장 맞는 방법, 즉 자기가 취미가 있는 분야를 하세요. 그냥 나는 이상하게 이쪽 분야 땡겨, 그럼 그쪽 분야를 하세요. 그냥 그쪽 분야 원서를 읽으세요. 예, 뭐 아무리 좀 이상하더라도 하여튼 자기한테 맞는 거, 쉬운 거, 부담 없는 거 이런 걸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낯선 단어는 먼저 또 유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참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보통 그 학교 선생님들은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물론 학생들이니까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은 뭐 이제 독해를 하면서 단어를 찾고 그걸 또 단어장에 적고 이렇게 뭐 구문도 찾아가면서 막 줄도 치고 이렇게 하라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금 특이하지만은 저는 독해할 때는 독해만 하라고 합니다. 읽을 때는 읽기만 하고 단어는 차라리 따로 외우라고 합니다. 단어하고 독해를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해할 때는 일사천리를 쫙쫙쫙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고 그나마 그래도 흥미를 붙이고 내용에 집중할 수가 있죠. 자꾸 단어를 찾고 다른 거에 뭐 이렇게 그 신경 쓰다 보면은 진도가 안 나가면은요 금방 지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낯선 단어는 일단 유추를 하는 게 이거 이 원어민들이 뭐 단어가 나올 때 나오는 족족 단어를 찾아보면 독해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단어 나오더라도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그 단어는 언젠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도 어떤 문장을 가끔 보면 아직까지도 제가 이 나이에도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그걸 찾아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유추를 하고 넘어가죠. 근데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영어를 할 때는 그보다 낯선 단어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더라도 일단 독해를 하실 때는 단어를 찾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어와 독해의 분리. 그래야 독해를 많이 할 수 있고 진도가 빨리 나가서 흥미가 떨어지기 전에 금방 다 봐버릴 수 있죠.
자, 읽은 뒤엔 반드시 독후감. 이건 뭐 제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데 학생들, 초등학생 같으면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거거든요. 이 영작문 실력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저는 사실 이것까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선글입니다만은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우리 회사의 상황 등등 이렇게 해서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반영한 것인데 일단 어느 정도는 제가 한다면 저는 일단은 독해를 하고는 그냥 덮어버려라. 싹 잊어버려 이렇게 합니다. 부담 없이. 그게 자꾸 뒤끝이 남으면 그 다음에 다른 책을 할 때도 그런 뒤끝 때문에 미리미리 그렇게 겁이 납니다. 아, 내가 또 이 책을 보면 또 독후감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아예 부담이 돼서 책을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책을 읽을 때는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부담을 주지 말아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의 인내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내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내력을 너무 믿고 막 과감하게 막 덤비고 막 도전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의학이란 것은 결국은 끈기 싸움이죠. 한두 번 하고 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게 신중하게 쉽게 그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초등학생 같으면은요 독후감 쓰는 게 아주 좋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는 게 좋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대학생이다 그러면 뭐 이런 건 필요가 없죠. 그냥 책만 줄창 그냥 단어 절대 찾으면 안 됩니다. 제가 대학생한테 저는 사실 제 방식은 대학생이 오히려 맞습니다. 쭉쭉쭉쭉 그냥 하루에 뭐 200~300페이지를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하루 한 이틀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소설책 같은 잡으면요. 그래버려야 그걸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보통 안 그렇죠. 첫 페이지에 온갖 단어 다 찾아가면서 온갖 구문 다 찾아가면서 막 적고 막 단어장이 적고 난리가 납니다. 그 앞에는 아주 그냥 그 첫 페이지는 그냥 굉장히 빡빡합니다. 아주 복잡한데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끝까지 조용합니다. 안 보죠. 예, 저걸 덮어버립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차라리 단어 찾지 말고 아주 쉽게 휙 그냥 진도나 휘리리리 이렇게 대충 보더라도 그게 독해에는 월등히 좋습니다. 결국은 독해는 양입니다. 양이 많아지지 않으면 독해력은 결국은 많이 늘지 않습니다. 엄청난 양을 하는 게 그게 최고의 독해입니다. 조금 술렁술렁 하더라도 양을 많이 보는 것이 외국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훌륭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시험장에서는 독해를 정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다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속독을 하는 사람이 정독도 잘합니다. 나중에는 자꾸 축적이 된 내용이 쌓이면은요 정독도 훨씬 잘합니다. 바둑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하죠. 속기를 잘 두는 분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요 이렇게 그 시간 오래 하는 그런 정식 대국에서도 잘한답니다. 예, 뭐 그 바둑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자, 그다음 중학생은 영어 백과사전 뭐 이것도 뭐 저희 회사에서 그 당시에 뭐 백과사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의학이라는 것이 결국은요 언어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영어를 통해서 뭘 합니까? 내용을 얻어야 됩니다. 내용. 영어만 왕창해서 줄창해서 뭐 하겠습니까? 왜 영어를 합니까? 결국 우리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고 더 나아가서 어떤 자기 인생관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서 감동을 받고 우리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어만 줄창, 영어는 결국은 기술입니다. 스킬인데, 기능이죠. 기능적이죠. 결국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는 결국은요, 자기한테 맞는 책, 필요한 책을 영어를 통해 습득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영어 백과사전은 그런 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예, 이 옆에 두고 항상 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학습 목표, 주제, 소재, 고려해 영어책 선택한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영어책은 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분야와 주제, 평소 관심 있는 소재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러 분야의 책을 고루 읽어야 균형 있게 지식을 쌓을 수 있고 흥미를 유지하며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 하여튼 자기한테 흥미가 있는 분야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십시오. 그 책이 아무리 실속이 없는 것 같아도요. 자기한테 흥미가 있으면 그 책을 오래 읽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결국은 많이 읽게 됩니다. 많이 읽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내용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내용을 택하시라 이거죠. 초등학생도 자기한테 그 취미가 땡기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그냥 그걸로 하십니다. 어떤 분은 뭐 어떤 그 노래에 흥미가 있어서 그 노래 가사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 영어를 잘했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미국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스포츠 분야에 뭐 예를 들어 미국 풋볼, 아메리칸 풋볼 그런 책을 마치 뒤집다 보다가 영어가 엄청 잘하게 된다는 그런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이게 그렇게 해야 사실 많이 보게 되죠. 자, 그 다음 먼저 영어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하는 학생이나 분량이 적고 단어 수준도 어렵지 않은 스토리북 위주로 선택하는 게 좋다. 그렇죠.
처음부터 딥다 뭐 욕심을 내서 큰 책을 한다. 그 택도 없죠. 가급적인 책은 얇은 게 좋고 단어도 쉽고 활자는 큰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나가서 한 권을 끝내버리죠. 우리가 아무리 그 책이 좋더라도 해도 끝이 안 난다 그러면 지칩니다. 그만두죠. 그러면 그 다음 공부에 또 타격을 줍니다. 근데 짧은 책이라도요. 한 권 확 끝내버리면 보람이 생기고 자신감이 업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책을 도전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두꺼운 책을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은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으면 불가피하다면 뭐 잽싸게 한 하루 이틀 정해서 그냥 다 읽어버리십시오. 죽이 되는 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자 먼저 영어책 읽기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분량이 적고 단어 전도 어렵지 않은 스토리 순서를 하죠. 처음엔 아까 읽었던 처음엔 200자의 책을 다음에 400자, 500자, 1000자 이렇게 점차 수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한 권을 떼낸다는 그런 보람을 느끼게 자꾸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난다. 그러면 영어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보람이 없으면 힘듭니다. 뭔가 딱 끝나는 것이 보이고 그래야 이게 뭔가 이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죠. 끝까지 가볼 수 있게 해주라. 끝까지 가볼 수 있게.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난다.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그러면은 실패입니다. 그건 방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그 두껍더라도 자기가 너무 흥미가 있다. 그럼 하십시오. 그럼 금방 봅니다. 영어책 읽기에 익숙지 않은 학생이라면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 위주로 책을 고르도록 하죠. 그렇죠. 흥미를 느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택한 책의 아무 페이지나 별침 다음 보이는 100 내지 200개의 단어 가운데 모르는 단어가 7개 이하라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다고 보면 된다. 이거 좋습니다. 뭐 사실 7개 넘어도 관계없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꾹 참고 넘어갈 자신만 있으면 좋습니다. 모르는 단어 나올 때마다 그걸 참지 못하고 자꾸 사진을 찾으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어두운 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진도가 안 나가죠. 그 다음 금방 실정이 나고 그만둬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 공부도 못합니다. 그 다음 책 근데 이 어떤 단어가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빨리빨리 끝내버리면요. 필요 없는 것이 거기서는 별로 없더라도 그 다음 책을 하기 좋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자, 새로운 어휘를 발견하면 사진을 바로 찾지 말고 문장을 서너 차례 천천히 읽으면 문맥에서 단어의 뜻을 유추하는 식으로 책을 읽어야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바로 사진을 찾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항상 문맥을 보고 그 단어를 유추하는 파악하는 그런 버릇을 원어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원어민들이 누가 단어 모르는 게 나온다 바로 사진 봅니까? 누가 원어민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도 뜻이 앞뒤로 유추가 가능하죠. 자꾸 그런 버릇을 덜어버릇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나 모르는 단어 나오더라도 그런 그런 스킬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유추하는 버릇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말고라도 이 진도 자체가 팍팍 나가기 때문에 책이 금방 끝나버리고 보람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럼 실력이 느는 겁니다. 자꾸 공부하게 되면은. 자, 그다음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무턱대고 펼치는 건 건물이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책을 읽으면서 원서를 읽는 즐거움을 먼저 느껴야 영어책 읽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렇죠. 이어나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한 권만 보고 말아버릴 것이라면 까지 아무거나 하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 계속 연속타를 노린다면은 일단 부담을 자꾸 줄여줘야 됩니다. 원서를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줘야. 즐거움이 일단 먼저죠. 즐거움이. 그래야 계속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면 계속하기 힘듭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다. 인내심은 누구나 별로입니다. 사람은 다 인내심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인내심 믿다가는 금방 코 깨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연령대별로 적절한 어휘수는 스스로 단어를 읽을 수 있는 초등학교 3, 4학년이라면 400개. 아까 이미 그 표에 한번 나왔었죠.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5, 6학년이라면 1200개 정도가 적당하다. 미국의 뉴베리 수상작이나 미국 교사협회가 선정한 도서 위주로 골라 읽으면 도움이 된다. 책을 읽을 때 이해를 도와주는 사파의 비중은 4, 5학년의 경우 50% 정도, 6학년 이상은 40%, 중학교 이상은 30% 정도 좋다. 그 그림이 있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림이 있어야지 진도가 펑펑 잘 넘어가죠. 글만 빽빽하게 있으면 상당히 지칩니다. 중학생은 일반적으로 1500개 정도의 단어로 구성된 스토리북을 읽는 것이 좋다. 특목고나 국제고, 민족, 사관고 등을 목표로 영어 에세이 실력을 쌓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영어 백과사전을 보면 120을 쌓는 게 도움이 된다. 좋습니다. 일단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용 영어 백과사전은 문장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장 완성도도 높기 때문에 문장을 여러 번 소리내 읽거나 에세이를 쓸 때 좋은 표현을 활용하면 말하기 쓰기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 저희들이 그때 뭐 My First Britannic MFB 해서 상당히 그 프로그램도 잘 개발했고 그 책을 많이 팔아서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브리타니카 사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수준에 맞는 독서 계획을 세우라. 방학 동안 달성할 수 있는 독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 더욱 체계적으로 영어책을 읽을 수 있다. 목표를 방학 한 달간 30권으로 정했다면 독서 계획은 하루에 한 권씩 600자 단어의 영어책을 읽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 영어 완전 정복이라는 목표를 두고 책을 읽다 보면 며칠이 지나냐 포기하기 쉽다. 영어에 대한 흥미 자체를 잃을 수도 있으므로 무리한 독서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한다. 예, 하여튼 저는 이것이 늘 철학입니다. 아무리 영어 자체가 정복을 위해 뭐 그것이 목표지만 일단은 가는 과정은 쉽고 즐겁고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지속할 수 영어는 지속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 투자하는 시간이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학도 물론 투자하는 시간이 엄청나야 되겠지만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투자하는 시간인데 그 투자하는 시간을 늘리면은 공부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력 택도 없습니다. 네, 흥미 그리고 부담 없도록 쉽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특히 국제적 또는 특목고, 영어 토론대회에서의 영어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독서 기입장이나 독서 목록표를 만들어 이미 읽은 책, 앞으로 읽을 책을 꾸준히 기록해 나가는 방식으로 균형 잡힌 독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정도 하면 좋죠. 아주 좋죠. 뭐 인도 아니더라도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읽어도 좋습니다. 자기 흥미 있는 책, 쉬운 책, 단어 찾지 말고 쑥쑥쑥 모르는 단어 빨리빨리 넘어가고 모르는 문장도 슉슉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문장 슉슉 넘어가면 실력이 느느냐? 늡니다. 예. 전체를 자꾸 보다 보면요. 그 모르는 문장도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 다음 이렇게 독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옮긴다면 방학이 끝난 후에는 시작할 때보다 영어에 대한 감각과 단어의 뜻을 유추하는 능력이 향상됐음을 느끼게 된다. 영어책을 읽으며 다양한 학습 활동을 병행하면 영어 실력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방학 동안 자신이 읽은 독서 이력을 쭉 적어보면 읽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독서 목록표를 만들어 읽은 책 제목과 작가, 내용을 짧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영어책은 여러 번 반복해 읽어야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독서 목록표에 같은 책을 몇 번 읽었는지도 표시해 놓도록 하자. 자, 이거는 제가 뭐 사실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학생용으로 이렇게 제가 적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제 크게 뭐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했습니다만은 물론 뭐 초등학생이 여러 번 볼 수 있으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그게? 받은 책을 또 읽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몇 번 보면 사실 좋죠. 처음에 그 모르던 내용을 알 수도 있고 실력이 쑥쑥 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너무 한 책을 막 들고 파버리면은 그 나중에 실증이 납니다. 한번 실증이 나버리면 그 다음에 다른 책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여튼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마시고 재밌게 하십시오. 공부를 해버리면 의학은 오래 못합니다. 재밌게 하면 오래 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취미를 들인다. 이제 쉽게 한다. 부담 없이 한다. 내 취미다. 이렇게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볼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근데 이 반복해 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분들은 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영어 소설책을 제가 뭐 영어 성경책이야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그 말고는 영어 소설을 제가 그렇게 뭐 두세 번씩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저는 뭐 영어 회화책은 엄청나게 봤습니다. 영어 회화책은 한번 잡았다 하면요. 똑같은 책을 제가 30회 이상은 다 봤습니다. 회화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하고 같은 걸 반복을 자꾸 해야 되지만은 독해는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 말고 차라리 다른 책을 계속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차라리 듭니다. 자, 그 다음. 책을 읽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3, 5회 반복해 읽으며 단어의 뜻을 유추해 본다. 예.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건 목표 자체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만약 대학생용으로 썼다면 이렇게 절대 안 씁니다. 예. 초등학생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은 사실 진도를 빼봐 얼마나 빼겠습니까? 결국은 한 책을 가지고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대학생 같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쭉쭉쭉쭉 봐서 일단 대학생용 책은 분량이 많습니다. 초등용 책은 분량이 너무 작죠. 그걸 대학생처럼 읽어버리면 너무 읽을 게 없습니다. 사실 너무 할 게 없죠. 이 초등학생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책이 짧고 하기 때문에. 근데 대학생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대학생이라면 워낙 책 자체도 분량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뭐 3, 4, 3, 5회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도가 엄청 처져 버립니다. 그러면 뭐 실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만두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초등학생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부담이 되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초등학생 보고도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예. 단의 뜻을 유추하는 건 참 좋죠. 저는 오히려 제가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요, 더 빨리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시간 소비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낑낑대 봐야 거기서 크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문장을, 새로운 세계를 더 많이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을 쌓아버리면 아까 몰랐던 것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든지. 그런 상황을 자꾸 접하게 되면요, 어떤 모르는 문장이 나온다. 근데 그런 상황을 자꾸 접하게 되면 앞뒤 문맥이 있다 보니까 아, 이건 이런 뜻이겠다. 충분히 유추가 돼버리죠. 저절로 알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는 다른 노트를 만들어 정리 사전에서 그 뜻과 발음, 문장 내 쓰임새 등을 찾아 기록한다. 예, 이거는 이제 대학생용은 아닙니다. 초등용. 초등학생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도 사실 아주 잘하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어를 뭐 왜 따로 적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단어는 따로, 그러니까 단어는 그 독해할 때 말고 따로 아예 그냥 독해하기 전이나 이렇게 미리 단어를 한번 쭉 훑어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독해할 때는 단어를 보지 말고 그냥 독해만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력이 좀 딸리는 학생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실력이 좀 딸리는 학생 같으면 오히려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좋은 학생은 진도를 빨리 나가도 관계없고 그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좀 딸리는 학생 같으면 이렇게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서 노트도 만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만 가도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 이렇게 하다가는요, 고등학생만 되면 일단은 읽는 양이 상당히 많아야 되죠. 아, 초등학생이 있는 양이, 초등학생은 뭐 1년 내내 가봐야 스토리북 몇 권만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정도라면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고등학생만 돼도 이미 읽는 양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 못 따라갑니다, 이게.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정리한 나만의 단어장은 매일 반복해서 들여다 보며 자, 이것을 만들도록 한다. 이거 참 좋죠. 좋은데, 이건 이제 상당히 이상론이죠. 이상론. 예. 이상론. 초등학생은 제가 지금 이 글을 쓴 그 독자층이 초등학생용입니다. 초등학생.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뭐 초등학생은 놀이하듯이 다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막 진도만 빼버리면 오히려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트잇에 모르는 단어 것들 정리해놓고 해당 페이지에 붙여놓는 것도 방법이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하시고 넘어. 자, 읽기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1분 동안 읽은 단어 수를 확인해 책 밑부분에 기록한 1분 리딩 훈련을 꾸준히 하도록 한다. 이것도 좋습니다. 예, 이것도 의외로 상당히 좋습니다. 분당 읽는 단어 수를 점차 늘려가는 것이 핵심. 영어 교육 전문가들이 권하는 이상적인 읽기 속도는 분당 약 180개 단어다. 우리나라 경우 중고생 평균 읽기 속도는 분당 70개 단어다. 미국 학생들하고 우리가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미국 학생들 같으면, 미국 고등학생 같으면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독해 속도가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처남이 미국에 있으니까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거기도 결국은 조카입니다. 우리 집사람 조카인데 나도 조카인데. 조카가 이제 뭐 당연히 미국에서 태어났죠. 미국에서 태어나고 뉴저지 쪽인데. 근데 걔들이 방학 때는 영어 학원을 갑니다. 미국에서. 지금은 이미 뭐 그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이미 굉장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미 뭐 30살 넘었죠. 지금 31살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초, 중 이럴 때 애들이 학원을 다녀요. 저 방학 때는. 왜 그럴까요? 미국에 태어났는데 영어 엄청 잘하죠. 그런데도 일단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부모들이 영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영어를 잘 안 합니다. 왜? 불편하니까 일단은. 부모님들 자신들이. 그래서 한국어를 합니다. 국어를 하죠. 그럼 애들이 집에서 듣는 게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그 원어민 애들 가정하고는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뭐랄까, 독해력이 떨어져요, 이게, 독해력 자체가. 그래서 방학 때는 독해력을 위해서 별도로 학원에 보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 보낸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한국에서. 이게 그 정도입니다. 이 독해 속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원어민들은요. 예. 물론 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야 뭐 결국은 읽지도 않겠지만은 그 잘하는 학생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기실리 향상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영어 책을 다 읽은 뒤 독후감을 쓰는 것이 좋다. 이거 뭐 굉장히 좋죠.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이제
책을 뭐 독후감을 쓴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우리 제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항상 요약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독후감이랑 비슷하죠. 요약이니까. 요약을 해서 한 3쪽, 4쪽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죠. 상당히 이제 요약을 다 적으면 그건 뭐 엄청난 분량이겠지만 요약을 해서 그 정도 나오니까 우리말로 물론 우리말로 하죠. 그럼 제가 영어로 그걸 요약을 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좋죠, 사실은. 좋은데 이 책을 달고 난 독후감을 쓰는 것은 결국은 그 책을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죠. 영장문 실력이 엄청나게 늘겠죠.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책을 읽은 다음 단락의 내용을 영어로 요약하거나 새롭게 배운 사실 세 가지 정도를 영어로 써보자.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학생이라면 줄거리 요약에서 벗어나 책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에요. 뭐 특목고 이런 데서 요구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에 따른 오디오북을 자주 들으며 컨소를 따라하는 연습을 하면 말하기 듣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컨소를 따라 읽는 연습은 발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컨소를 읽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어 발음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원어민들은 그걸 평생에 그걸 뭐 거기서 하죠 하는데 우리는 얼마 합니까? 수업 시간에 합니까? 이걸 이렇게 영어로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입도 이게 발음도 근육 훈련입니다. 그 근육 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영어 발음을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영어를 잘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발음을 많이 듣는 게 발음의 결정적이죠. 이 벙어리들은 누가 벙어리입니까? 귀가 안 들린 벙어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귀에 좋은 발음이 자꾸 들리면 태어날 때부터 영어 발음을 들으면 그건 원어민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듣는 게 좌우하는데 우리 뭐 한국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들을 수는 없으니까 나중이라도 좋은 발음을 많이 귀를 그런 발음 노출시키면은 발음이 엄청 좋아집니다. 예, 저는 정말 뭐 엄청나게 뭐 뉴스 같은 거 앵커 발음들 또 여러 가지 뭐 제가 좋아하는 발음들이 많습니다. 뭐 그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영화도 제가 좋아하는 발음이 있는데 그런 발음을 엄청나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 앵커는 제가 좋아하는 그 라디오 앵커였는데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제 대학교 때부터 그분 발음을 제가 좋아해서 막 녹음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들었고 그분 방송은 제가 늘 하루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들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All Things Considered 하도 오래돼서 지금 뭐 제목도 이제 All Things Considered 있을 겁니다. All Things Considered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뭐 이런 말인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앵커는 바뀌었지만은 아나운서는 바뀌었지만은 근데 그 전에 그분이 발음이 엄청나게 그 엄청나게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발음이었어요. 제가 막 그냥 팬이에요. 그분 발음을 그냥 엄청나게 흉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발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그걸 따라가니까 이렇게 자꾸 듣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 발음이 뭐 영어 발음이 별로 뭐 우리나라 사람 듣기엔 별로 아닌 것 같아도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인정해주는 발음입니다. 저는 오히려 제 우리말 발음은 사실 제가 상당히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뭐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해서 지금 그래도 강의할 땐 조금 다른 발음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북한 발음 비슷하죠. 이게 상당히 전달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발음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 영어 발음은 제가 그래도 수준급 미국인들이 들으면 인정해주는 그런 발음입니다. 뭐 보통 사람 들으면 잘 모를 수도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사람 들으면 잘 모르겠죠. 저게 좋은 발음이 나쁜 발음인지 합니다만은 수준급의 뭐 영어 원어민들이 들으면 상당히 인정해주는 발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좋은 발음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 발음 누굽니까? 저기 해리신가? 이름 부산 사투리 하는 분 있죠. 영어 미국인 중에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못 고칩니다. 그거 이제. 저도 지금 사투리를 배워서 이렇게 뭐 상당히 힘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강의할 땐 뭐 제가 다른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들은 발음 평생 안 해. 저는 영어 발음을 아예 좋은 발음만 들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보다 발음이 더 좋을 수 있는 게 아주 별로인 미국 사람보다. 왜냐? 그런 미국 사람들은 사투리 배우고 이렇게 하면요. 물론 미국이 사투리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류층이 서는 영어는 있는데 그런 발음만 저는 들었기 때문에 다른 발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약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거죠. 나쁜 발음 안 들으면 나쁜 발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 한계.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이제. 예.
자, 이렇게 해서 큰소리를 따라 읽는 연습은 발음 교정에 효과적이다.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근육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일종의 근육 훈련이 또, 예. 자꾸 활용해야 이게 원활하게 되겠죠.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영어책 마음껏 누리려면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 영어 교육 사이트에는 영어 도서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원하는 책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요새는 뭐 그냥 그 서점에 죽치고 앉아서 아예 그냥 보라고 그냥 자리까지 마련해 두고 있죠. 거기서 막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특히 온라인 사이트는 수준별 도서, 연령별 영어 학습 방법 같은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오프라인 도서관을 찾아 무료로 영어책을 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 가면 외국 아동 자료실과 청소년 자료실에 영어 동화책을 비롯한 외국 교과서 등 1만 영어의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 대출은 할 수 없지만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마포구 수초구 등에도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어 도서관이 잘 갖춰져 있다. 예, 뭐 요새 공부하려면요. 뭐 없어서 공부 못하지는 못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공부할 게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요새는 뭐 널려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동영상도 엄청 많아서 그냥 듣기만 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새는 뭐 이 유튜브가 대세죠. 왜냐? 저도 유튜브를 네이버보다 유튜브를 먼저 찾습니다. 왜냐? 막 지가 막 해주고 막 다 해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네이버는 읽어야 돼 그래. 지가 읽어야 돼.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좀 뜰 수밖에 없죠. 그림이 나와서 더 알기 쉽게 해주고 또 막 읽어주고 지가 말을 해주고 다 해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영어책 이건 뭐 요새 학생들은 정말 복이 터졌죠. 마음껏 뭐 집이 가난해서 이런 말 못합니다. 쟤는 뭐 온데 널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독서는 제가 내린 결론은요. 쉽게 흥미있게 자기가 흥미 있는 관심 있는 분야 찾으세요. 그냥 아무나 읽지 마시고 찾아서 쉽게 가급적 단어는 찾지 마시고 그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물론 초등학생은 뭐 그게 사실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일단 너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너무 빨리 하면 또 실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 초등학생 말고 중고 고등학생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대학생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예, 아주 속독 굉장히 필요하죠.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 잘하는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되면 독서량이 엄청나게 됩니다. 영어 독서량도요, 엄청납니다.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제 두각을 나타내죠. 그래서 1등, 2등 이렇게 하죠. 수능 시험 보면 뭐 만점 밖을 한 개 틀리는 이렇게 그런 학생들이 됩니다. 결국은 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공이 제일 뛰어난 사람 읽기입니다. 읽기 많이 한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자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